안녕하세요, 홍냉냉입니다. 이런 말 정말 슬프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목표 달성 실패! 현황과 원인 분석의 2024년 연말정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 동안 작가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색다르게 지난 5년간 전체의 작가 생활을 숫자로 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누적 판매 부수. 총 12,521부입니다. 이것만큼은 이제 2024년에만 팔린 작품의 부수는 이제 환산이 좀 어려워요. 제가 합산 계산을 하고 있어서 이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다만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들은 회차별로 판매되는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 시리즈의 일부 작품들은 합산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년 동안 총 몇 글자를 썼냐? 1,066만 6,957자를 썼고요. 2024년에는 213만 381자를 썼습니다. 지난해만 놓고 봤을 때 1개월 기준으로 17만 7,532자를 쓰면서 1년 동안 작품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드디어 누적 1000만자를 쓴 작가가 됐어요. 1000만자를 썼다는 게 굉장히 좀 돌아보니까 참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또 뭔가 작가 생활의 새로운 단계를 밟아 나가는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글 생활하는 홍냉냉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적 판매 금액 5,474만 3,719원을 벌었고요. 이걸 1년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는 1,094만 8,744원의 수입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해 2024년에는 1,091만 546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1개월로 환산한다면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개월로 환산을 한다면 90만 9,212원이 되겠네요. 제가 2023년에 수입 월 평균이 120만 원이 넘으면서 이대로라면 내년엔 조금 더 안정된 작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올해 그 목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총 5년 동안 했던 작가 생활 를 돌아보면서 저만의 작품 대상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대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는 뭐 신인상, 조연상, 주연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꾸로 밟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저는 시원하게 대상부터 먼저 수상하고 나머지 작품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대상. 대상은 한 작품에만 주기 조금 아까워서 두 작품을 선정해 보았어요. 먼저 첫 번째는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연애, 그리고 두 번째는 카모플라주인데요. 이유는 바로 독보적인 판매 부수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누적 판매 부수가 12,000부가 조금 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시연애와 카모플라주는 각각 2,400부 이상씩 판매된 작품입니다.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연애는 2021년에 출간된 작품이지만 2023년에 외전을 별도로 출간하면서 다시 한번 독자님들께 알리게 된 작품이에요. 기본적으로 5권 볼륨에 외전 추가 출간으로 해서 총 6권의 볼륨을 가지고 있고, 누적 판매 기간 자체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판매 수량 자체가 다른 작품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오게 된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작품은 카모플라주예요. 카모플라주는 2023년 2월에 출간된 작품으로 이제 약 2년이 조금 못되게 독자님들께 소개된 작품인데요. 카모플라주는 리디 선독점을 통해서 단권 판매가 우세했다는 점이 다른 작품들과의 굉장히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제가 그동안 대부분의 작품을 알라딘에서 선독점을 했었어요. 근데 알라딘은 리디에 비해서 세트 판매가 절대적으로 주가 돼요. 그래서 독자님들께서 만약에 세트 상품 한 권을 구매하셨을 때 실제로 정산 시스템에 카운트되는 단위는 1, 독자님들께서는 5권을 구매하신 거지만 실제로 제가 보는 정산 시스템에서 카운트되는 부수는 한 부거든요. 그래서 리디에서 카모플라주가 단권 판매가 우세했던 만큼 판매 부수 자체가 확
늘어나는 데에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연애는 이름부터 자극적인 오피스물인 거잖아요. 사내연애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흥하는 소재이기도 하고 가볍게 보시기도 좋고, 그런데 카모플라주는 좀 특색 있는 소재에 굉장히 반응해주신 느낌? 군인과 이제 배우, 연예인의 연애를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인공 두 인물이 겪는 각각의 사건들이 좀 약간 고자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독자님들이 좀 좋게 봐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최우수상.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우수상에는 2개 작품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오래오래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죠. 꼬마 아가씨와 대공전화의 뒤늦은 첫사랑.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는 2023년 12월 28일에 리뉴얼해서 재출간하기 전까지는 사실 매출 비중이라는 면에서 그렇게 두드러지는 작품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순위가 낮은 작품 중 하나였는데, 제가 2023년에 타 출판사와의 계약 종료 이후 첫 번째 포스타입 연재, 그리고 두 번째 단행본 재출간을 통해서 독자님들을 뵙게 되면서 매출이 확 올라온 작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우수상을 주고 싶었고, 그리고 꼬마 아가씨는 그러니까 제 출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출간한 단행본인데, 실제로 처음 독자님들께 작품을 선보인 때는 2020년이에요. 5년 동안 계속 독자님들을 만나고 있는 작품인데 계속 매출이 늘고, 그리고 제 포스타입의 이 키워드로 아직도 독자님들이 꾸준히 방문해주고 계세요. 이 지점이 참 되게 감사하고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수상 2개 작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근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굉장히 좀 빠르게 매출이 올라온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든꽃 찬양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근무는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이 작품도 2020년에 조아라를 통해서 먼저 독자님들께 선보이고 나서 2022년에 리뉴얼 재출간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치면 이 작품도 5년 동안 이제 독자님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5년 동안 되게 꾸준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리뷰의 반응이 조금 호의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작품은 새드 엔딩이에요. 주인공들의 엔딩이 조금 안 좋게 되는데, 이 지점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랑을 받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근데 그런데도 많은 독자님들께서 좀 반겨주시는 작품이어서 애정있게 자주 돌아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인상적인 작품 시든꽃 찬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19개 작품을 출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총 오메가버스 소재의 작품이 3개예요. 하나는 꼬마 아가씨, 그리고 하나는 포스타입에 단독 연재했다가 곧 알라딘에 출간하게 될 사랑에는 우열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든꽃 찬양, 이렇게 3개의 작품만 오메가버스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오메가버스 소재 자체가 좀 되게 아주 고자극이잖아요. 그래서 꼬마 아가씨는 좀 되게 성공한 편이었는데 시든꽃 찬양도 이렇게 되게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의 AU 외전에 해당하거든요. 비주류 커플을 제가 다른 식으로 엮어놓는 바람에 기본 작품을 좋아하는 팬분들은 좀 이 작품을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나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 되게 많은 독자님들께서 사랑을 보내주고 계셔서 우수상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특별상 수상이 있겠는데요. 저는 작가인 홍냉냉이면서 동시에 출판사의 한 명뿐인 편집자로서 편집 PD의 특별상을 수상하고 싶습니다. 누구누구 편집 PD 특별상 무정형의 적색입니다. 교정교율에 관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진짜 열변을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몇 개의 교정교율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가장 열렬하게 거친 작품이 바로 무정형의 적색이었어요. 155만 자 14권에 해당하는 책을 저 혼자서 거짓말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20권은 다시 본 것 같아요. 물론 앞부분은 훨씬 더 많이 봤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하게 교정하고 독자님들께 좀 더 정확하게 글을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장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던 작품이 무정형의 적색이었고,
이 이후로 이제는 한글 프로그램이 저에게 빨간 줄로 맞춤법을 지적하지 않거든요. 진짜 정말 제게는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얘들아 사랑해. 자, 그리고 공로상을 시상하고 싶은데요. 공로상은 앞서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런데도 공로상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이 작품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수상했지만 그래도 다시금 상을 주고 싶어요.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에 공로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 제가 상업작가로서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준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였죠. 제 첫 단행본이니까. 이 작품이 23년 12월 28일에 재출간돼서 이전보다 몇 배의 수익을 올리면서 제 작품 중 최우수상까지 받게 된 작품이에요. 지금 현재의 매출 순위로 3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제게 참 굉장히 애틋하고 소중한 작품이에요. 정말 울고 짜고 구르느라 너무 고생했던 세아에게 제 작가 생활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신인상을 시상하고 싶은데요. 신인상은 어디까지 신인상의 범위를 둬야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2024년에 출간했던 작품들 중에서 골라보기로 했어요. 2024년에 제가 2작품밖에 출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골라보자면 비 오는 밤 너의 곁에서 이 작품에게 상을 주고 싶어요. 클럽에서 일탈을 저지르는 본인도 스스로 자기가 그다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지원이와 충격적인 과거와 뭔가 되게 모르던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엄청 슬픔과 비탄에 빠진 소설가 수민이의 사랑을 담고 있는 작품이에요. 제 작품 중에서 가장 길게 소설 내에서 연애를 해요, 얘네가. 그동안은 이제 작품 말미에서나 이제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 행복하자 이러면서 이제 글이 끝을 맺곤 했는데 이 작품은 2권 중반부터 연애를 시작해요. 총 4권 분량인데 그러면 일단 최소한 2권은 연애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지점부터 시작해서 소재가 살짝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런 클럽 소재라든지 아니면 이게 되게 일상 내에서 빙글빙글 도는 약간 연애담이 좀 간지럽게 잘 쓰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 불안정함 때문에 생각보다 좀 많이 회자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로서는 아쉽기도 하고 잘 될 자리를 꼭 만들어서 이 작품이 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아주 애틋하고 소중한 작품이어서 신인상을 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베스트 케미상을 시상해보고 싶은데요. 베스트 케미상 진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작품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들, 조연들까지도 제가 대부분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지금 이제 외전을 쓰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가네요. 비 오는 밤 너의 곁에서 지원이와 수민이에게 베스트 케미상을 주고 싶습니다. 둘에게 베스트 케미상을 준다고 했을 때 되게 마음에 밟히는 다른 주인공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최근에 외전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좀 자주 하고 있는데 뭐 카모플라주라든지 아니면 삼각관계에 관한 고찰 속 지아와 연서를 어느 작품에 엮어서 다시 출연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연들이 다른 작품에서 조연으로라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역할로 재출연을 한다고 했을 때 색다른 재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조연급으로의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외전을 런칭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는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안정되게 완성된 형태로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아서 별도의 외전을 출간한 작품은 현재로서는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 연애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삼각관계에 관한 고찰과 이제 크로스 외전이긴 한데 그런데 비 오는 밤 너의 곁에서 이 작품의 주인공인 지원이와 수민이는 가만히 있어도 외전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너무 충격적인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본편 속에서는 지원이의 과거가 아주 토막으로만 등장하죠. 그렇다 보니 얘가 가지고 있는 딥 다크하게 보이는 과거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독자님들께서 지원이의 과거가 정말 어둡게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편에 넣었을 때는 분위기를 너무 해칠 수밖에 없고 그걸 감안하고 일부러 분리 출간을 하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글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일단 지원이 과거만 20만 자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현재 작업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일단 분리 출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원이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원이와 수민이의 현재를 담는 본편과 연결된 외전 출간을 준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원이와 수민이의 기본 틀을 토대로 AU 외전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이와 수민이의 또 다른 AU 외전, 앞선 AU 외전과도
또 다른 설정의 외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매력적이고 도발적인 매력을 지닌 연하공 도지원이라는 캐릭터와 똑부러지게 옳은말하는 바른 사람, 하지만 좀 소심한 면이 있는 연상수인 전수민이라는 캐릭터가 두 사람이 서로 되게 잘 어울린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에 대한 외전은 좀 생각이 많이 나서 아마 올해에 좀 여러 작품으로 찾아뵙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케미상을 지원이와 수민이에게 주고 싶습니다. 알람까지 많은 관심. 자, 앞서 작가 생활 5년 동안 약 5,4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1,09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황이 사실 좋지는 않죠. 2023년에 비해서 매출이 28%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타격이 있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28% 하락이면 정말 솔직히 힘든 시기였는데요. 왜 이런 변화가 발생하게 됐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사회 환경의 변화가 있겠다 싶어요. 집 밖에서 즐길 거리가 많아졌잖아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니즈가 폭증하면서 웹소설 시장의 외연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집 밖에서 즐길 거리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완전히 변화했다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경제 상황, 경제 위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라는 이 요인은 내 취미 생활을 줄이는 데에 아무래도 한몫을 할 수밖에 없겠죠. 내 수입이 늘어날 기미는 잘 보이지 않는데 지출할 곳이 늘어난다? 그렇다면 취미생활 같은 데서부터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위기도 이런 매출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말을 편하게 만끽할 수 없는 여러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들이 좀 많았잖아요. 2024년에 두드러지게. 그렇다 보니까 취미생활을 즐긴다라는 여유를 내기가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런 2024년의 변화들이 생각보다 웹소설 시장 자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연말정산은 하면서 항상 해마다의 대표 작품을 한 작품씩 꼽곤 했는데요. 제가 작가 생활을 5년 동안 했으니까 이제 2020년부터 한번 작품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2020년의 대표 작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보통 꼬마 아가씨를 꼽았어요. 왜냐하면 2021년에 출간을 했지만 2020년에 제가 쓴 작품 중에서 꼬마 아가씨가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늘 꼬마 아가씨를 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 대표 작품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를 꼽으려고 해요. 꼬마 아가씨는 제가 처음 시도한 오메가버스 장르의 소설이에요. 포스타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출간으로도 이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포스타입에서 GL 오메가버스 이렇게 뭐 키워드 조합해서 검색하시면 아직도 이 작품이 노출되나 봐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렸던 작품이에요. 되게 참 인상적이고 소중한 작품인데 근데 이제 2020년 대표 작품을 꼬마 아가씨에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GL 장르에서 이 오메가버스보다도 더 진입장벽이 높은 소재 BDSM이라는 소재가 대단히 수위 높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게 되게 참 고마운 작품이에요. 아무리 오피스물, 재회, 삼각관계, 집착관공 이렇게 되게 약간 인기 있는 몇 개의 키워드가 있지만 그런데도 BDSM이라는 소재 때문에 좀 진입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재출간 당시 볼륨이 93만 자, 10권이에요. 이게 진짜 엄청 많은 분량이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독자님들께 사랑을 받고 있고 첫 출간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게 많은 힘이 되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성대는 나의 종착지를 2020년의 주요 작품으로 꼽고 싶습니다. 2021년에는 정말 불변의 작품이죠. 동거부터 시작하는 사내 연애를 꼽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제 기준 정말 압도적인 성공을 이룬 오피스물이에요. 오피스물
첫사랑, 짝사랑, 고등학교 때부터 성인 취업한 이후로까지 이어지는 짝사랑과 약간의 현관, 4권의 본편, 2권의 외전까지 다전공, 댕댕공, 상처수, 까칠수 이런 키워드가 진짜 잘 되는 키워드들로 잘 버무려진 작품이에요. 매출도 당연히 1위, 누적 판매 부수도 1위. 이 작품을 2021년에 대표 작품으로 꼽을 수밖에 없겠네요. 2022년의 대표 작품은 2020년에 먼저 독자님들을 찾아뵙긴 했지만 단행본 제출관과 함께 그 이후로 굉장히 독자님들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사장님의 비서로 잠복근무, 이 작품을 꼽고 싶습니다. 리뷰가 되게 따뜻해서 이따금 들어가서 저도 다시 보곤 해요. 정말 독자님들께 정말 절을 하고 싶을 정도로 되게 감사한 리뷰들이 많아서 좋아하는, 그리고 저도 아끼는 작품에 해당합니다. 2023년의 대표 작품은 대상의 주역이기도 하죠. 카모플라주입니다. 출간 2년 만에 2,445부 판매, 매출면에서도 인기면에서도 판매 부수면에서도 굉장히 두드러지는 성적을 보유한 작품이에요. GL 장르에서 되게 흔하지 않은 군인이라는 소재와 연예인, 배우의 연애라는 점도 독자님들께 조금 호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4년의 대표 작품으로는 무정형의 적색을 꼽고 싶은데요. 장장 10개월, 155만 장, 14권이라는 엄청난 볼륨. 출간 2개월 동안 매출 92만 6천 원. 작품 쓴 시간, 10개월이라는 시간만 놓고 본다면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본 작품이죠. 매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썼어요. GL 장르 특성상 남자 난입이라는 걸 좀 약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작품은 보편적인 인간과 인간관, 인류에 대한 얘기를 쓰고 싶었기 때문에 성별 안 가리고 연령대 안 가리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이. 14권이나 되는 로맨스 판타지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곳곳에서 성별 안 가리고 많이 나온다는 특성에 더해서 PC 웹 기준 알라딘에 기재된 책 소개가 주의 코멘트가 6줄이고 그중에 5줄이 이런 작품을 내가 과연 손대도 될 것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크리틱한 내용에 해당해요. 이런 글을 14권이나 봐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쓰면서도 이거는 나라도 선뜻 책을 골라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드는 작품인데요. 저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전하고 싶다. 이 뜻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 작품을 제가 기획한 처음에 의도 그대로 밀어붙였지만, 그리고 이 작품을 쓰고 교정 교열하는 모든 과정에서 제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글 생활을 하겠다. 이 작품이 나에게 또 다른 어떤 도약의 단계를 선사한다. 이런 느낌을 받고 썼지만 이거는 그냥 작가로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인 거고, 독자님들께서 선뜻 책을 선택하실 수 있을 만한 작품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이 작품에서 전하고 싶은 내용은 당연히 좋지만 표지처럼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되게 잔혹하고 징그러운 묘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매출이 잘 안 나오더라도 이해할 수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업적인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제가 제 의지를 좀 끝까지 관찰했다는 점과 이 작품을 집약적으로 써서 출간하는 과정을 굉장히 열렬히 겪으면서 제가 작가로서 그리고 편집자로서 좀 한 단계 성장했다는 확신이 들어서 2024년의 대표 작품으로 이 작품을 선정하고 싶습니다. 알람까지 많은 관심. 2025년의 계획, 무정형의 적색이 사실 155만 자 14권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상상도 못했고 대부분 기획한 바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예상 분량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대체로는 그게 다 맞는 편이었고, 무정형의 적색은 처음으로 그 예상이 완전히 어긋난 작품이었어요. 3, 4월 정도에 출간하고 이후에 작품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질 못하게 됐죠. 그래서 2024년의 작품 계획이 전부 어그러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025년에는 더 많은 작품 출간으로 독자님들께 자주 인사를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서 조금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는,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작품을 써서 독자님들께 좀 따스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오는 밤 너의 곁에서, 이 작품의 외전 2종, 앞서 말씀드린 지원이의 과거와 현재를 포함한 외전과 AU 외전, 이 두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요. 추가 외전도 이제 독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반응을 지켜보고서 아마 새로 써서 출간할 수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오피스몰 2종의 전체 스토리라인이 나와 있는 작품 구상도 있는 상황이에요. 신작으로는 총 4종으로 인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내가 세운 내 뜻을 이루지 못한다. 처음에는 매출이 왜 이러지? 이 수입으로 내가 올해를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2024년의 매출 급감은, 그리고 집필의 속도, 작품의 분량, 이런 상황으로도 좀 너무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알라딘이나 리디의 선독점 캘린더가 가장 쉽게 독자님들께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장장 10개월을 아무런 출간 소식 없이 저라는 작가가 그냥 조용히 수면 아래에 잠기도록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작품을 써야지 출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었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사회의 상황을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 흐름 안에서 어쩔 수 없던 시간들이었구나 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025년을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을 좀 다잡게 되었는데요. 2025년에는 손독점 캘린더로 독자님들께 더 자주 인사드리고,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다면 저도 함께 프로모션에 참여해서 독자님들께 조금 더 자주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가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작가로서의 제 다짐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제 한동안 유튜브 활동에 제가 좀 되게 뜸했었죠. 그런데 올해는 좀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다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영상과 좀 다채로운 콘텐츠로 유튜브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으니, 예비 작가님 그리고 장편 준비하시는 작가님들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에 영상으로 얼른 또 찾아올 수 있도록 재미있는 콘텐츠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